노래에서 여기는 지금 지열 히트 펌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지열 히트 펌프 건물 난방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게 지열이 괜찮은 곳은 지열을 하죠. 덴마크 같은 데도 노르웨이에서는 지열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지열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히트펌프 공기를 바깥의 공기가 더 뜨거우면 그쪽에 가서 사셔야죠. 안주 집안에서 왜 사세요? 상대적인 온도 차이, 따뜻한 곳에서 가져와 가지고 온도를 이것을 데운다는 건데 보통 지열로 알고 있거든요. 덴마크는 지열 시스템을 소각력 폐열도가 연계해서 겨울총 난방수요를 총하고,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러시아 가스 수입하지 말죠. 뭐라 수입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 발전 전력을 연계를 재생해야죠. 풍력 발전까지 같이 연계해서 히트펌프의 동력원으로 사용하여서 이게 뭐냐면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지거든요. 고온고압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압축을 할 때. 그래서 전기로 압축을 하거든요. 전기로 압축을 해갖고 그걸 돌려서 이제 보통 그 응축기로 보내서 이렇게 방사를 하죠. 근데 그 원리로 해서 난방을 한다는 거거든요. 바깥에 근데 이 부분을 압축을 할 때에 히트펌프의 전력이 꽤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에어컨 쓸 때 돈 얼마 들죠? 네네네. 냉각을 시키는 건데. 별로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뜨겁 그냥 가열 방식이 낫지. 그래서 그냥 그게 더 낫죠. 복잡하지 않고. 초기 만드는데 1,000원, 1,100만, 1,500만 원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그죠? 누진세도 그렇고. 전기로 어차피 그걸 따뜻하지도 않을 것으로 압축해가지고 얼마나 따뜻하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소각내 폐열도가 연기해서 지열 시스템을 겨울철 난방소를 충족하는 저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켓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여서 난방비를 90% 절감한다. 뜨거운 그렇죠. 에어컨 같은 데서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을 하면 그게 뜨거워지니까 그다음 응축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방사를 해서 그쪽에 열이 나가. 여름에 보시면은 바깥에 이렇게 뜨거운 어떤 공기가 바깥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걸. 근데 열을 이제 안에 뜨거운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공기를 내보내는 건데요. 뜨거운 열을 이 방식으로 해서 난방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유럽 전체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히트펌프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인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지열이 있는 데는 괜찮죠. 지열이 있는 데는 그리고 지열 끓여와서 하는데 초기 비용이 좀 높죠. 1,100만 원, 1,500만 원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열이 있는 데는 괜찮죠. 따뜻한 지열이 있어서 화산 지역이다. 따뜻한 온수가 안에 있다. 이게 온도가 10도에서 20도까지 된다는데요. 그걸 이제 여기 끌어와가지고 살짝만 압축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분들, 핀란드 유럽 전역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지열입니다. 네네. 태양광 같은 것도 요새 예전에 태양광 막 보급해갖고 정부 지원금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제 도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봤어요? 거의 있던 사람들도 다 없애는 상황이네. 왜 그럴까요? 별로 안 좋으니까. 고장이 자꾸 나서 수리비가 더 든다는 거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든다. 유럽에서도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하면 그걸 아주 뭐라 어떻게 겸해서 하냐라는 그래서 헬싱키 등의 대규모 산업용 공기 물 히트펌프 도입이 활발하다. 그래서 CO2 냉매를 사용해서 최대 90도까지 열을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핀란드는 히트펌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핀란드 히트펌프는 지열인가라고 했을 때 핀란드 히트펌프도 역시 지열입니다. 지열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공기열 방식도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핀란드는 북유럽의 추운기의 특성상 많이는 어떤 땅속 열을 활용하는 고열 지열 히트펌프가 난방 및 급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도 지열이래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열 히트펌프가 핀란드 난방 시장, 유럽에서 다 지열이라네.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깥의 공기가 따뜻하면 그쪽 가서 사셔야죠. 집안에 살지 말고 상대적인 온도차, 따뜻한 곳에서 열의 이동을 만들어 이쪽으로 끌어와서 지열로 보통 사용되는 부분이다. 1,100만 원, 1,500만 원 이상 든다. 그다음에 조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난방을 할 때 제가 이런 방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난방을 할 때 에어컨을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냉매를 압축을 해가지고 고온고압으로 되니까 그걸 응축기로 해서 이렇게 열을 실외기를 통해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압축기에서 나오는 거를 살짝 가열을 하자. 이게 가열선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가열선을 감아 살짝 가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공기 자체를 압축을 시키는 가열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열선을 감아서 살짝 가열을 하는 방식으로 물론 그 간은 오랫동안 써도 부식되거나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냉매라기보다는 온매가 되겠죠. 온매가 그래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자. 이 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여름에는 똑같은 냉매라도 그냥 냉매를 압축해서 응축기로 열을 방사하고 그다음에 그냥 팽창기 또는 이렇게 증발기로 가서 냉방기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이것을 감아가지고 열선을 감아가지고 이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난방 장치로 이렇게 압축기하고 온매가 되겠죠. 온매를 압축을 해가고 이게 관을 이용해서 그 관을 이렇게 관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열선을 이용해서 순간 가열을 통해서 순간 가열을 하니까 순간간에 그렇게까지 전기도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면 그걸로 이제 따뜻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원래 이제 제가 기술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방식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